자, 타짜안 교수입니다. 오전 7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한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타짜안 교수입니다. 자, 일단 오전 7시 8분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의 주가 31,300원에 위치한 주가를 보게 되면 2021년도에 발생됐던 요 부분의 매물대는 일단 뚫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36,000원 정도의 보고서와 4만 원 정도의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돼야 된다는 거죠. 왜? 일봉과 주봉을 봤을 때도 지금 중대 매물대는 이미 다 뚫어냈어요. 이 부분이 있었던 부분도 지금 뚫어냈고요. 이때는 사실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사명을 가졌을 때에 대한 요 부분 여기서 한번 걸려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요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해 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2차 파동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 활동을 통해서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죠. 자, 일단 오늘 두산 에너비티는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나 매번 제가 여러분들께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서 말씀을 해드리면서 2차 우리가 풀매수 해보자. 그러면서 여러분께 BHI라는 종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자, 오늘도 이제 중형주 BHI 즉 하나의 종목을 또 여러분께 히든 종목으로 이 두산의 매트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제시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라도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사실 이 두산의 매트는 제가 1년 넘게 지금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5월 7일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때 그 미국 뉴스케어파사에 대한 이 주기기 수주에 대한 부분이 미확정 나왔을 때도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커버리를 도와드렸고 요 이제 이 조정을 받을 때도 우리 그냥 눈 감고 한번 사보시죠. 어차피 이 부분은 깰 수 없는 어떤 바닥이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고 실제로 요 부분에서도 여러분께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커버하면서 사실 원전에 대한 부분보다 이 당시에는 어떤 걸로 커버를 해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LNG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경주 중에서는 BHI라는 종목을 제시해드렸던 부분이고 원전 관련주를 추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원전 관련주를 중소형주 첨부해 드릴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수급적인 동향도 한번 슬쩍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수급 자체가 그렇습니다. 4월 24일 이후에 큰 매수와 작은 매도 이후에 꾸준히 지금 외국인들은 지분을 매수하고 있어요. 거래량도 항상 이 부분에 이 거래량이 크게 터진 상태에서 이때는 이제 항상 우리는 거래량의 증가나 아니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받는 부분을 봐야 된다 했죠. 왜? 허수의 누룩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때 거래 터졌을 때, 야,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전일보다 이렇게 거래량의 2배를 증가시켰던 부분은 NX 시장에서는 물론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의미 있는 부분이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 거래라고 해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간 수량들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죠.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일은 33만 주 정도 증가됐다는 것도 우리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그 개인들의 신용 잔고가 좀 늘어났다 하니까 주가를 꾹꾹 눌러 담는 역할을 이 부분에 좀 했었는데 전일자 같은 경우엔 30만 주 정도의 신용 잔고 물량이 털렸기 때문에 개인들은 역시나 최근 탈탈탈 털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 뉴스케어파사의 주가는 이틀 연속 다시 한번 더 22%와 6% 정도 급등 나오고 있고요. SMR 관련된 종목 아닙니까? 오클라의 주가도 역시나 어제 15% 급등했지 않았습니까? 자,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 자체가 이 원전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더 우리 두산에너비티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체코 원전이 만일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체적으로 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체코 원전이 아니라도 루마니아에 대한 부분에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폴란드, 튀르키예에 대한 부분도 아직
맞아요. 더 큰 시장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프랑스 EDF에게 거꾸로 넘겨버릴 수도 있다. 그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는 두산 에비티의 관심은 시장에서 뚜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김문수 후보도 역시나 두산 에비티 방문하면서 다시 한번 더 원전, 친환경, 원전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자 보시게 되면 두산이라는 기업이 AI 신설팀을 기업 내부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두산의 이 주가 상승 자체도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룹사들의 흐름을 보더라도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뭐 관련주들의 흐름은 그렇게 썩 매끄럽진 않습니다만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은 이렇게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두산이라는 기업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목표 주가는 당연히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이게 진짜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목표가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보고 싶어요. 뉴스케일 파워, 올해 수주 확실, 두산 엘리베이터와 협력 관계 확대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좀 중요한 이슈냐면, 자, 우리가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도 이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요걸 이겨내면서 지금 시장이 그 두산 엘리베이터의 이 신고가 행진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 3월 25일자의 전자공시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게 되면요. 이거죠.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미확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SMR 기자재 납품. 결국 뭡니까? 그렇죠. 미확정으로 돌린 부분이죠. 자, 보시게 되면 미확정입니다. 당사는 미국 뉴스케일 파사의 지분 투자한 전략적 투자로서 미국 뉴스케일 파사가 수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 규모의 기자재 공급 원료를 가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 2025년 9월 24일 날로 확정인지 미확정인지 돌릴게요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2024년 5월 28일에 나온 부분인데 우리는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앞서서 봤던 기사를 가만히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 뉴스케일 파사의 이 죽이기 수주라는 부분이 실제로 뉴스케일 파사가 확정을 안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뉴스케일 파사 1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컨퍼런스 콜 진행하면서 홉킨트 사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장 종료 후에. 자, 10개 고객사와 협상 진전 있다. 두산 에너비티와 여러 프로젝트와 협력을 기대한다. 결국 가장 뭐죠? 맞아. 여기 딱 대놓고 말을 하잖아요. 자, 고객사 수주에 대한 확신을 내비쳤다. 자, 이 뜻은 우리가 이제 요걸 보면서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두산에너비티는 연간 20개 정도의 모듈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유일무이한 회사예요. 그러면 우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파사의 주기기 수주에 대한 부분이 미확정이 아니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일감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뉴스케일파사의 이 원전 이 주기기 수주에 대한 부분을 미뤘다라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나왔던 이 부분을 보더라도 체코원전 한수원 두코바니 원전 사업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프랑스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한수원이 포기해버릴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상당히 머리 아프다 이거예요. 체코원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딴지 거니까 그냥 안 해버리겠다. 이거 말고도 우리를 원하는 건 상당히 많다라는 거를 지금 시장에서 어떤 증명하고 있는 요소 중에도 하나고요. 우리가 또 지금 최근에 나왔던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요 부분인데 오클로 이야기입니다. 오클로. 자, 오클로 이걸 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첫 원자로 부지 조사 시추를 완료했어요. 시추가 완료됐다는 표현은 뭐냐면 오클로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부지에서 첫 SMR 원자로 건설을 위한 시추 작업을 완료했는데 자 이게 파워하우스 1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프로젝트를 위해서 부지를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고요. 차세대 고속가스 원자로를 개발 중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 시추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 집안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수문 지질 분석을 위한 필수 절차라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 오클로라는 회사는 맞아요. 1에서 한 15
메가와트 정도 소형 상용 원자로 마이크로그리드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만 봤을 때도 지금 시장 자체는 오클로부터 시작해서 뉴스케일 파워사 모두 지금 SMR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트럼프 정책의 수혜가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라는 표현을 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는 아직 뭐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업 황에 와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원전하면서도 사실 치고 나가려고 하면 때려 맞고 치고 나가려고 하면 때려 맞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조선 사이클을 보게 되면 뭐 이런 하나오션부터 시작해서 조선주들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그냥 미친 듯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과거 우리는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사이클 최근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우리는 많이 올랐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봉을 보게 되면 잃어버렸던 과거의 완벽한 뭐 2013년, 14년의 사이클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두산에너비티의 현재의 주가는 극도의 저평가의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걸 좀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원전은 제가 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영상을 좀 올려드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들께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2024년 5월 28일, 5월 27일 원전 관련주로는 우리는 분명히 필수적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했었고요. 자, 그리고 2024년 5월 7일자에도 제가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수혜주는 원전입니다라고 해서 1년 전부터 제가 여러분께 두산 안녕하세요. 에너비티는 주타장 교수. 이때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오를 때였죠. 뭐 서전기전부터 시작해서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두산 에너비티의 주가는 분명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의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1년 전이었죠. 5월 7일입니다. 간단히 영상을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AI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일어난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AI 그죠? 인공지능. 어떤 게 있었죠? 챗봇. 그리고 나서 나왔던 게 뭐냐? 온 디바이스. 작은 모바일 기기에서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다 보니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이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겁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냐면 사실 이 원전까지도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자,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가동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전력이 필요하죠. 전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게 뭘까요? 원전이에요. 왜 그러냐? 자, 풍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태양광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원가 마진이란 부분이 조금은 미뤄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대규모의 투자를 한 후에 그리고 결실을 이루는 시기가 3, 4년 주기가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CS 윈드나 이런 것들도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즉각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동원할 수 있는 건 뭐죠? 원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죠. 자, 이제 제가 AI 데이터 센터의 최대 주혜주가 될 수 있는 건 원전입니다라고 해서 2024년 5월 7일자에 처음 여러분들께 두산에너비티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죠. 지금 우리는 두산에너비티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첫 번째, 지금 폭풍 질주를 이어가는 구간에서 아직까지 원전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반영되는 이슈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두산 에너빌리티는 LNG 관련된 부분, 그죠? 복합 화력 발전소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 가스터빈으로 지금 시장에서 반영되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풍력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죠. 최근 보시게 되면 두산 비트를 커버해 드리면서 이 CS 윈드 과거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이 CS 윈드의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니슨이라는 기업이 여기서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두산 에비트는요, 이 풍력 관련된 부분의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멀티플을 한 번 더 적용받고 있어요. 근데 왜 원전에 대한 부분은 작용하고 있지 않냐? 실제로 보시게 되면 서전기전부터 시작해서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의 주가도 아직 원전 관련주지만 이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원전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령주 하나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이 BHI와 이 두산 리비트의 차트를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흐름이지만 이게 좀 빠른 속도로 움직인 거 아닙니까? 잘 보세요. 그쵸? 그러면 제가 이때자에서 여러분께 영상을 제작하면서 우리 두산 레비티는 이때는 원전으로 보지 맙시다. 원전으로 보게 되면 흔들릴 수 있으니 LNG로 봅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의미 있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지금 최근에 풍력 관련된 부분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원전은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 하나 제가 크게 갈 놈 하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SML 관련주. 자,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짜 영상도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시죠. 자,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영상을 좀 올려드렸던 부분이었어요. 댓글로 이렇게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해서 스스로 이제 화이팅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흔들리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 22,850원일 때 제가 어떠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4월 6일자의 영상을 시작했었죠. 2025년 4월 6일자. 이런 영상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왜 지금 어떤 재료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총 3건의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체결된 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 보게 되면 사우디 관련이죠. 사우디 관련. 이게 뭐죠? 복합 발전 관련된 부분입니다. 복합 발전. 자, 그럼 좀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 더. 3월 13일에 또 나왔던 게 2조 2천억 그리고 8,800억짜리죠. 역시나 사우디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죠? 자,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어떤 걸로 지금 그 공급 계약이 체결된 거죠? 그렇죠. 복합 발전. 복합 발전이잖아요. 이게 어떤 복합 발전이에요? 왜 이걸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지금 뭐 다른 기업들 이름도 이렇게 뜨지만요. 잘 보세요. 지금 복합 발전이라는 부분이 과거에도 잡아요. 한전, 두산에너비티, 사우디 가스 복합 발전 사업 본격 착수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뜻입니까?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게 지금 뭘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LNG. 맞죠? LNG, 가스, 복합 발전 아닙니까? 자, 사우디에서 이 복합 발전이 수주를 주면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어떤 코멘트를 달았습니까? 전력 소모가 무지하게 증가되고 있어서라는 표현을 등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등장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싶은데 전력 소모가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뭘 하겠다는 거죠? LNG 관련된 부분에서 가스 복합 발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까지 끄집어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최근 IR 기업 공시 내용을 보게 되면 이거 혹시나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제가 좀 전달해 드릴 거예요. 자, 영상 끄지 마시고 오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IR 자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7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뉴욕에서 IR 한다고 하죠. 자, IR 일정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일단 사우디 건은 따냈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LNG 관련된 부분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등장할 것 같으세요? 분명히 하나의 더 미국 건을 따낼 겁니다. 자, 이때 하나의 더 미국권을 따낼 겁니다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알래스카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포인트를 잡을 필요가 있다.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죠? 자, 우리는 과거에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왜 오를 것인가, 원전으로 오를 것인가, LNG 관련으로 오를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두산엘베티에 대한 부분에 어떠한 사건이 등장을 했을 때 원전은 이거 뭐 1차적으로 조정을 주긴 하겠지만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봐야 될 건 LNG 관련된 부분을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BHI라는 종목 어떻습니까? 역시나 똑같아요. 그죠? 자, 일단 주식타짜 안교수 10억 만들기 경제 채널이고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두산 밑에 보유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해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랄게요. 자, BHI라는 종목을 볼게요. BHI라고 해서 우리가 검색을 한번 하게 되면 제가 여기서 GNC 에너지 BHI를 같이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어요. 보시게 되면 4월 15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연관 고리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18,890원에서 제시해드렸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4월 15일에 제시해드리면서 정말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부터도 계속적으로 말씀해 드렸어요. 우리는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BHI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편입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채널 여러분들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는 리딩방 아니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 장기 수십억 만들 경제 채널이고요. 그리고 이 BHI처럼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 그러나 이제 LNG 관련으로 우리가 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맞아요. 미국 시장의 이 오클러와 뉴스켈파사의 주가 흐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반영을 시키고 전 세계적인 부분이나 국내 정치적인 이 김문수의 어떤 정책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서 우리는 혹시나 이건 알아셔야 돼요. 풍력 관련주들이 최근 올라서 만일에 주가의 조정을 이끈다고 하더라도 두산이비티의 일정 부분의 주가 조정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원전 관련된 부분으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하고 분명히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뭐 4월 12일 이런 부분 주가의 조정을 이끌었던 이때도 토요일이었죠. 쥐타자 안기수 주자론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화본 이후에 동성화이텍 그리고 LNG 관련된 부분에서 BHI를 편입해 보도록 하시죠. 월요일 기회를 주면 무조건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항상 중소형주를 거래하면서 모아가는 게 가장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인생의 선배님들 제가 50대 중반인데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모든 재료들, 풍력, 원전,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에서 모두가 지금 두산리비티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과거에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을 우리가 좀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어요. 두산에너비티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등장을 할 거고 지금 이제 오늘 제외하고 금요일과 월요일에 IR 일정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여러분들 자료까지도 좀 첨부해 놨고요.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기매수 다시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향후의 매도 전략은 우리가 어느 쯤에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께 지표 제가 과거에 사용했던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었던 사용했던 이 지표까지도 좀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지금 유상증자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근거 있게끔 제가 좀 자료를 좀 첨부했고요.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SMR 관련주 중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도 하나 첨부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산에너비티가 보유한 사업부 SMR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유사한 사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과거에도 주가가 가장 강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원전 관련주 하나는 좀 중형주 빠른 속도로 오를 것도 끼고 가고 싶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료는 어떻게 보내드릴까? 한 3배 정도로 올 것 같아요. 자, 왜? 가스터빈 관련된 부분은 사실 최근에 주가 급락의 BHI라는 종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만 이 SMR 관련된 부분의 주가 상승은 사실 과거에 여러분들 이 원전 관련주를 거래해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크게 오르거든요. 이게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8345-3409입니다. 자,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자, 두산이라고 해서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인생의 선배님들께 이 자료 여러분께 첨부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 공부하는 채널은 필수적으로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뭐 주식타짜 안교수처럼 과거의 운용사의 경험을 한번 전달받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제가 교육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나와 있는 010-8345-3409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장중 라이브도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사실 해당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이 뭐 원전 관련주뿐만이 아니고 시장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보시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비전, ABL 바이오, VT, 올릭스, 동성화이텍 이런 것들 제가 포트폴리오를 짜드리지 않았습니까? D&D 파마텍, APR, 한국카본, 티움바이오 다 이게 없는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께 전부 다 제시해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의 포트와 5월달 이전의 포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볼게요.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해서 두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 텐데 쭉쭉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수익률 이렇게 어떤 분들이 올려주시는 것도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때
5월 8일자 어버이날까지만 하더라도 이때 D&D 파마텍 41%였죠. 지금 몇 프로였죠? 티움바이오 24%였는데 50% 가까운 수익률로 바꿔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뭐 조작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의 수익률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제가 짜드리지 않습니까? 자, 같이 볼게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5월 2일자 쭉쭉 올려드립니다. 포트폴리오 바뀌었을 땐 바뀌었다. 편입할 땐 편입한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공부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큰 도움 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없을 땐 변동사항 없습니다라고 해서 올려드리지 않았습니까? 5월 2일 봅시다. 5월 2일. 자, 이때도 포트폴리오 보시게 되면 5월 2일자에 올려주셨던 한국카본, 올릭스, 펩트론, 티움바 이때 17%였죠. 지금 40% 넘어가는 거죠. 산일전기, 하나비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때 10%였는데 평단가가 24만 원이었고 27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 된 거죠. 자,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아마 큰 도움 되실 겁니다. 뭐 강남에 있는 건물주 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글쎄요. 한 1, 2억 가지고는 건물주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 30억짜리는 3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4월 30일이었죠. 이때 역시나 포트폴리오를 올려드렸죠. APR 이때 9%였는데 지금 70% 수익. VT 지금 9%인데 이때 당시 9%인데 몇 프로죠? 정말 뭐 지금 미친 듯이 앞자리 수가 달라지지 않나요? 35,000원, 69,000원. 그죠? 볼까요? 24만 원이었으니까. 그럼 볼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목? VT. 전부 다 보게 되면 지금 앞자리 수가 달라지지 않나요? APR은 뭐 거의 신의 주식이 되고 있네요. 자,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거래하면서 수익을 내보는 거래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그대로 포트폴리오 그대로 바뀐 거 없이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한번 대표적으로 APR이라는 종목이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APR. APR이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3월 17일에 제가 어떤 지표로 제가 과거에 운용사에 있었던 때 주도 업종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사용했던 어떤 검색기, 검출기를 통해서 65,900원에 APR 우리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표를 통해서 찾는 방법 말씀드렸죠. 시장 하락에 치고 나가는 전략은 얘를 우리가 조금 포트폴리오 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필자의 지표로 찾은 APR이라 큰 수익 중이네요라고 해서 71,900원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실리콘투 VT 이런 것들 화장품 쪽을 보자 했었죠라고 해서 말씀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시는 이 채널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010-8345-3409입니다. 두산이라고 해서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게 되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장중에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라이브도 참여해 보시고 그리고 BHI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이지만 자, 한 3배 정도는 올 거예요. SMR 관련된 이제 우리는 원전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릴 텐데 과거에 이 두산에베트의 주가의 상승 과정에서 분명 플러스 알파적으로 중형주 중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올랐던 중소형주를 제가 자료에 첨부해 놓은 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때 주식 투자하시면서 도움 되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첨부해 놨으니까 두산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요 부분 보내드릴 거고요.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런 포트폴리오도 제가 짜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를 좀 이렇게 고민해 보고 싶다. 한 종목 너무 몰빵돼 있으니까 들짝날짝 할 때 너무 힘들었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포트폴리오 한번 조정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금전을 내야 됩니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요 그런 거 없고요. 이것도 선물로 드려볼게요. 이거 뭐 모든 분들에게 드릴 수는 없지만 디지털자 안기수 주도주 포착기 과거에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경험을 담아서 주도주를 파악하는 이 검색기 하나 첨부해 드릴 거고 제가 이번에 조선 방산 로봇 이후의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을 다룰 텐데 최근 제가 한 달 전에 세미나 진행했을 때 주도 업종에 대한 세미나를 뭘로 다뤘었죠? 비반 치료 관련된 업종을 우리가 공략합시다라고 해서 다뤘었죠. 몇 배 올랐죠?
최소 3배에서 4배 올랐죠. 자, 이번에도 역시나 이 조선방산 로봇 주도 업종의 뒤를 이을 업종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금액 투자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미나 참석하셔서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참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010-8344-3409 두산 세미나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 참관 도와드릴 거고요. 사실 주도 업종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 해당 개인 채널을 통해서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비만 치료라고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만 치료. 비만 치료. 자, 보시게 되면 비만 치료 관련주들 우리 사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4월 17일 딱 뭐 한 달 좀 내외에 있었을 때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을 좀 이야기하면서 비만 치료 관련주 우리 관심 가져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세미나에서 좀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인벤티지 랩을 한번 슬쩍 볼 텐데, 이걸 제가 세미나에서 말씀을 자, 다시 해드렸던 한번 보겠습니다. 부분이었죠. 오후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4월 17일 오후 7시 38분에 제가 세미나 전에 여기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분명히 추가적인 폭등이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라는 표현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께 이 비만 치료 관련주들은 인벤티지립 말고도 많이 있다고 했어요. 뭐죠? 보시게 되면 D&D 파마텍, 펩트론 이런 것들을 우리 관심 가져야 됩니다. 큐라티스 이런 것들도 우리에겐 수익을 분명히 줄 거거든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두산 MT 주가도 올랐습니다만, 자,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런 큐라티스라는 종목 보시게 되면 중소형주지만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막 두세 배 오르죠. 그리고 펩트론이라는 종목은 아시겠지만 25,000원부터 제가 커버리지를 해드리면서 여기서도 한 번 더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인벤티지랩, 그 다음 D&D 파마텍 이렇게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4월 17일 이후로. 공부하는 채널에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인벤티지랩, 펩트론이 오르는 과정에서 분명히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4월 15일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인벤티지랩, 펩트론, 올릭스 오르는데 설탕 한 스푼 넣어 보시죠. 18,750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3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펩트론이라는 종목도 최근에 2배 이상 올랐던데, 제가 3월 31일자 정도 됐을 겁니다. 자, 펩트론 여의도 있는 애들이 진입하네요라고 해서 94,800원에 제시해드렸는데 2배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들 정말 많이 올려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몇 명, 한 400명께는 보내드렸는데, 네이처셀이 제가 펩트론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께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어요. 2024년 10월 23일에도 네이처셀 오늘 안 오르면 이혼할게요 라고 해서 말씀해 드릴 정도로 만원대부터 커버리지를 도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약속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3월 28일자에 주말 사이에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 하나 보내놓을 건데, 받으신 분들은 펩트론, 네이처셀, 올릭스 이외 3배짜리 될 겁니다 라고 해서 로또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당첨되면 무작위로 여러분께 400명께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제가 3월 28일자에 약속을 해드리면서 비만 치료 관련주 하나 선택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약속을 하면서 어떠한 종목을 보내드렸어요.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공부하는 채널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말씀해 드리긴 했습니다만,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 있죠. 400명께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이었죠? 그쵸. 3월 31일에 여러분께 보내드렸어요.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경제 채널 들어오시고 3월 28일에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대로 펩트론, 올릭스, 네이처셀 이외에 3배 오를 종목을 드린다 약속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은 비만 치료로 가겠습니다. 자, 펩트론, 올릭스를 커버했었죠. 인벤티지 랩을 후속으로 편입해 보시죠. 향후 영상에서 다룰 테지만 14,000원 밑에서는 편입해 보시죠. 10억 만들기 경제 채널도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인벤티지 랩 분명히 여러분께 3월 31일에 제가 약속드렸던 부분을 지켜냈습니다. 결국은 얘가 3월 28일날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펩트론, D&D 파마텍 그리고 인벤티지랩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죠. 정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자, 역시나 비만 치료 관련된 종목도 이번에 세미나에서 후속 업종에 대한 부분을 다룰 예정이니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세미나도 참여하시고 두산 MT 자료 그리고 과거 움직였던 SMR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도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받아보시면 큰 도움 되실 것 같네요. 010-8345-3409입니다. 두산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세미나 일정 잡혔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일단 두산 LBT 지금 우리가 매도할 과정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재료들도 제가 족보집에 첨부해 놨으니까 반드시 참고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